유병 장수를 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는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세워서 건강해진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가 해독 식단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완전 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루존이라는 것은 세계에 100세 이상의 질병 없이 건강한 노인들이 사는 지역을 세계 6대 지역을 탐색한 건데요. 우리가 100세까지 아프며 사는 거는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병 장수가 아니라 무병 장수한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유병 장수를 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는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세워서 건강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요소를 제공한 거죠. 음식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함께 몸이 움직이는 것, 또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냥 건강이라는 무병장수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들의 이 삶의 환경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삶의 태도인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특히 하기 싫은 일을 스트레스를 받으며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즐겁게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블루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지역을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도 이 사람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장수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특별한 어떤 몸에 특별히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뭔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 특별한 것은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번역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은 건강과 장수라는 것이 무조건 어렵고 또 특별한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방법들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희망적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또 노화도 빠르게 오는 분도 있고 또 병에 걸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왠지 줄기세포라든지 몸에 어떤 특별히 좋은 것들, 더 부자가 돼야 아프지 않고 더 젊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분위기가 살짝 있기도 한데 돈이 많아야만 건강할 수 있다. 이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블루존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배울 점도 많았고 또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르디냐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섬 지역이고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섬과 더불어서 산간 마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르디냐 블루존의 특징은 일단 이탈리아 본토로부터 좀 고립이 되어 있고 이곳의 100세인의 비율은 무려 미국인의 100세인의 비율보다 10배나 더 높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이들의 식단을 봤더니 제가 늘 강조하는 단순한 식사, 소화기를 고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식사. 심지어 이제 일부 목동들은 전통적인 스타일들을 그대로 먹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에 빵과 치즈, 약간의 채소 이렇게 그냥 세네 가지 음식밖에 먹지 않고도 그들은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유전자의 특성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유전자는 다발성 경화증하고 제1형 당뇨라는 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유전자였고요. 말라리아나 또 장수에 관련된 유전적 성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100% 유전자다 하면은 다 당뇨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병에 또 걸려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이 사르디냐 지역의 이 환경 자체가 나쁜 유전자는 잘 발현되지 않고 좋은 유전자가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고 후성 유전학과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잘 발현되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사르디냐 지역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라는 이제 학자가 많은 장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장수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게 됐을까 봤더니 그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사르디냐 지역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요즘 이 요양시설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장기 요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곳에는 장기 요양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100%의 사람들이 다 팔팔하게 건강하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 또 노인들은 또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자, 이곳의 문화적 특성이 바로 장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존경을 받는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문화였는데요. 오더론을 공경하고 모시는 이런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 이제 문화였죠. 조금 덜 흐려진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사르데냐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가 부모님 또 조부모에게 굉장히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서로 돌보고, 이런 유대 관계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100세인 50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자녀나 또는 손녀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문화였어요. 심지어 고모를 조카가 모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노인들이 또 젊은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삶의 어떤 경험, 연륜에서 묻어나는 많은 지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는 굉장히 가족 간의 유대가 끈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학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약간 외로움, 고립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정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하게 되고, 또 삶의 어떤 활력이 없어지면서 사실 치매로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 사람들은 이제 치매도 발병률이 굉장히 적었고, 나이가 들어도 존경을 받으니까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인생이 따분하다, 무료하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줄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00세 이제 생일 축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된 고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 플랜카드가 걸리기도 하고, 조카 5명이 월화수목 금요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순번을 정해서 돌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줄리아 고모는 가족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좋아서,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마음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돼도 따돌림 받거나 소외당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계속 지내고 있는 이 환경, 젊은 세대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환경, 이것이 장수의 요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수는 장수 집안 대대로 장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 유전자다 한다라면, 이제 부모님이 장수인이면 그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다 장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향도 있으나 좀 더 많은 경향은 유전자가 똑같은 형제 자매보다 100세인 부부들,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 부부들이 더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바로 유전자 자체보다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환경이 더 컸다라는 거죠. 사르데냐의 특성상 본토 이탈리아로부터 좀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문명에 빠르게 변하는 즉각적인 변화가 덜 영향을 미치고, 전통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가족을 잘 돌보는 문화, 또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들, 또 잘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니까 건강한 유전자가 더 발현이 되는 환경에 있었던 거죠. 100% 건강한 장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일형 당뇨나 다발성 경화증이 발현되는 이런 유전자도 있었지만, 이런 유전자는 발현이 잘 안 되고 건강한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고립 상태와 전통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또 장수의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이탈리아 도시 쪽은, 본토는 굉장히 빠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소비하는 문화,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이 문화와 다르게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이고, 문명이 좀 덜 발달된 상태가 더 건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또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들에게 막 옛날 이야기 해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런 문화가 계속 유지가 돼서 손주들도 심지어 어떤 집안은 4대가 함께 사는 집안도 있었는데 예,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또 가족의 어떤 가치관을 지켜내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수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바로 단순한 식단입니다. 주로 우리나라도 사실 건강한 식단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음식이 다양해지면서 반찬도 많아지고 요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너무 맛있다 보니 과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나빠진 건데 단순한 식단 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제가 단순해야 완전히 소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사르디니아 사람들의 식단이 단순하게 그냥 빵, 그다음에 채소 몇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먹는 식사법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화기도 완전히 소화가 되고 과식을 하지 않으니까 내 소화기 자체가 지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이 장수 마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보다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환경, 또 어떤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고립 상태, 그리고 빵과 채소 같은 단순한 식단 이런 것들이 장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장수는 결론적으로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질병이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암도 마찬가지고 심혈관 질환, 다양한 질병들은 다 염증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라는 학자는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염증을 유전자 관점으로 조사를 했지만 염증과 유전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암도 유전자설로 접근을 했으나 아직까지도 암을 정복하지는 못했잖아요. 일부 항암제가 효과가 있지만 또다시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어지는 것들, 수많은 항암제들을 개발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많은 만성 질환들은 유전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이 됩니다. 그걸 특별히 더 증명하는 것은 이 사르디니아 백세인들의 이 공통적인 패턴인데요. 부모님이 장수인 백세인이라면 자녀들이 백세인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형제 자매가 모두 백세인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 백세인 부부가 더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백세인 부부라는 것은 유전자 공통점은 전혀 없죠. 하지만 이 부부가 같은 식단을 공유하고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그냥 백세인이 되어가는 패턴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환경적 요소가 더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상담에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따로 오셨다 하더라도 꼭 질문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이런데요. 우리 남편분은 이런데요 하면서 부부가 한 분이 이제 마른 분은 또 같이 마른 경우도 많이 있고 한 분이 이제 예민하게 뭔가 음식을 가리는 분이라면 또 부부가 동시에 같이 음식을 많이 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립선암 이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셨고 아내분은 이제 자궁암과 난소, 유방암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많이 이제 힘들었고 또 한 분이 한 분을 많이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솔직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비슷하게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완전히 체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이제 한 분이 아플 경우에는 서로 증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남자가 많이 걸린 질병과 여자가 많이 걸린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부분 부부가 많이 아픈 경우 비슷한 이제 암에 걸려서 같이 이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유전자도 완벽하게 이제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자견면역 질환이 할머니, 엄마부터 해서 계속 있으셨던 집안도 있었고 또 갑상선 쪽으로 이제 계속 갑상선 이제 비대가 일어나서 엄마, 할머니로부터 받았다 하는 분도 가끔 계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률이 50%가 넘는 게 아니고 후성 운전하기 위하면 이제 5에서 20%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유전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80% 이상은 더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르디니아 지역에도 이제 문명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장수마을에 없었던 뭐 아이스크림 가게, 뭐 피자 가게, 뭐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공식품을 사실 한번 맛을 보면 맛있잖아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보다 뭔가 또 다른 색다른 맛이 느껴지면서 좀 중독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좀 멀리하게 되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뭐 피자, 아이스크림들을 좀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르디니아 지역에서도 예전보다는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고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이런 이제 만성 질환자들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패턴으로 향했습니다. 장수말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는데 점점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죠. 네, 첫 번째는 단세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세지방산은 대장 상피세포의 먹이가 되면서 대장 건강을 최적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뭐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만성 염증 같은 이런 발병률을 상당히 낮게 해주는 거죠. 장이 또 전체 면역력의 80%를 차지하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장내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세지방산이 많은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왠지 그 목동하고 양을 돌보니까 또 우유나 뭐 치즈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지만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특히 다양한 섬유질을 많이 들어있는 과일, 채소 성분들을 많이 먹어서 일어난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섬유질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은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공식품도 먹게 되고 또 고기 위주로 먹고 당분이 들어있는 걸 많이 먹다 보면 유해균이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미생물이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약을 먹거나 항생제를 먹거나 이러다 보면 또 장내 미생물이 많이 또 다양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이 사르디니아 노인들을 봤더니 이 장내 미생물도 일반 노인들보다 굉장히 풍부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에서 발견된 모습은 단세지방산이 2배가량 높은 것, 굉장히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노화가 더디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장 건강이 장수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 식물식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식물을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국인들이 보통 먹는, 또 제가 일주일 동안 먹는 식물들을 그냥 간단히만 세봐도 30가지는 보통 없더라고요. 30 하면 굉장히 많은 수 같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과일 3종류 먹고 뭐 반찬 먹고 견과류 먹고 또 우리 잡곡도 다양하고 콩도 같이 먹다 보면 일주일에 30가지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섭취할수록 장내 미생물이 늘어납니다. 또 단세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분포가 되면 단세지방산의 양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많이 먹는 먹이는 일단 식이섬유, 뭐 펙틴 같은 식이섬유와 함께 당류입니다. 복합당인데요. 뭐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뭐 갈락토 올리고당, 과일, 채소, 뭐 구황작물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단세지방산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을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늘 강조되고 과일류, 채소류, 콩류, 견과류, 뭐 통곡식,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구황작물, 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먹으면 건강한 장내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신체 활동과 환경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점으로 좌식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앉아서 이제 컴퓨터 업무를 하시는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앉아서 몇 시간씩 사실 움직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1시간에 1분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르디니아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목동 또는 농부, 또 집에 정원을 가꾼다거나 텃밭을 가른다
싹 가꾼다거나 또는 야생 허브를 채집한다거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엄청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매일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 걸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이 사르디니아 지역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무려 10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움직이는 이 신체 활동은 장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가파른 경사도를 가진 사르디니아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목동들이 일을 하면 그냥 편편한 그런 초원을 걷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낮은 데로 옮겼다가 낮은 데서 또 높은 데로 올라가기도 하는 오르막길 또 내리막길 경사도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또 집을 갈 때도 뭐 친구 집을 갈 때도 또 어디를 이동을 할 때도 경사도가 항상 이제 높기 때문에 몸이 계속 저항 운동을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게 저항 운동이잖아요.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마음 먹고 헬스장 가서 막 두세 시간씩 막 호르몬이 막 나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늘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런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환경이 처해진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쭉 봤더니 특히 이 사르디니아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길에서도 막 호탕하게 잘 웃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거나 감정적으로 막 무기력하고 처져 있는 그런 약간 요즘 번아웃이 심한 이제 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100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빠져 있는 100세인은 없다. 슬픔에 빠져 있는 100세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저자 댄비투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디니아 지역에서는 그 중에서도 파바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콩은 누구나 알듯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또 식이섬유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콩과 함께 뭐 감자나 콩이나 또 양배추나 뭐 토마토, 양파, 호박 이런 채소들을 이용한 수프나 요리들을 주로 많이 먹고 있었고 육류 섭취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업이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양고기라든지 양의 젖으로 만든 뭐 치즈나 이런 것들은 소량 섭취하지 늘상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보리를 많이 먹고 있었고요. 보리는 이제 사르디니아의 남성이 100세까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파바콩이나 보리, 뭐 양파, 토마토를 이용한 스튜를 많이 만들어서 단백질도 섭취하고 또 섬유질도 굉장히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콜라비 같은 채소, 콜라비에는 뭐 구리, 망간, 철분, 칼륨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뭐 감자,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죠. 항염작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블루존 거의 대부분 전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로즈마리라는 허브도 굉장히 많이 사르디니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로즈마리에는 뭐 기억력이 좋아지고 소화력이 좋아지고 뇌의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도 많이 먹고 있죠. 또 이들이 많이 먹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와인인데요. 와인을 만드는 이 포도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칸노나우라는 이 독특한 햇볕을 많이 받은 이 와인을 통해서 플라보노이드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성분들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성 그리고 시골스러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식물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통적인 이제 건강과 장수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텃밭에서 기른 채소, 콩, 그다음에 뭐 과일, 올리브 오일 이런 음식들을 먹었고 뭐 비싼 그런 음식들을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이 먹었던 이제 치즈 같은 경우에는 풀을 먹여서 키운 양으로 만든 치즈인데 여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이 염증과 또 세포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경우에는 뭐 매일 자주 먹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날 가끔,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에 이런 특별한 식사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문화입니다. 사르데나는 굉장히 끈끈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는데요. 조카가 고모를 돌보기도 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볼 때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억지로가 아니고 가족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다. 가족이니까 항상 의뢰하는 그런 행동으로 굉장히 정성껏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끈끈한 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나 뭐 심각한 스트레스나 뭐 자살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세 번째는 웃 어른 공경하기입니다.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그 분위기와 이어진 내용인데요. 가족에 있는 조부모님을 통해서 뭐 재정적으로나 어떤 육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강을 돌보는 것을 또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조부모님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도 대부분 더 건강하다, 심적으로도 더 아이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관계가 건강한 이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에서도 웃어른을 공경하는 이 문화로 인해서 이웃에 있는 어르신도 함께 공경하고, 또 노인 자체를 소외받는 존재가 아니고 존경받는 존재로 이 사르데냐 블루존에서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책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부러 산책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사르데냐 사람들은 일 특성상 양치기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약 8km 이상씩 늘 걷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온몸의 혈액순환이나 이제 근력이 또 강화가 되겠죠. 통계적으로 뭐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나 헬스장에서 심한 이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몸에 부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낮고, 또 건강한 근육, 건강한 뼈에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산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주일에 그냥 몇 번 어쩔 수 없이 가는 헬스장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한두 잔의 레드와인 마시기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 조금씩 적당한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먹는 칸노나우 와인에는 동맥을 청소해주는 플라보노이드가 두세 배 더 높아서 훨씬 건강한 혈액순환을 하고 있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와인을 마실 때 이제 혼술을 보통 하지 않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친구들과 함께 웃기입니다. 사르데냐 블루존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특징은 굉장히 호탕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길에서도 그냥 호탕하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막 크게 웃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웃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음식을 챙겨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확 수축이 되면서 온몸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말 해로운 거니까요. 이 사르데냐 블루존 사람들처럼 친구들과 함께 웃기, 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웃는 시간을 만들어서 꼭 즐겁게 지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니코야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있는 곳이고요. 니코야 역시 오랫동안 고립이 돼 있었던 곳입니다. 굉장히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한 이런 곳입니다. 이 니코야의 특징을 보면 코스타리카 전체적으로도 이거는 공통점인데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의료 시스템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니코야의 남성들은 미국 남성에 비해서 무려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3배나 높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또 장수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블루존 중에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니코야에서는 세 가지 삼총사라고 하는 식물을 먹고 있는데요. 콩, 옥수수, 호박입니다. 이 콩, 옥수수, 호박을 굉장히 재배하면서부터 자유롭게 많이 먹고 있는데, 호박에 있다는 밑을 땅을 덮어주고 그 줄기를 옥수수가 자라면서 그 줄기를 콩이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질소를 또 주고 받으면서 세 가지가 잘 자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는 같이 먹을 경우에 굉장히 칼로리도 낮고 콜레스테롤 쌓일 염려도 없고 또 단백질도 풍부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쌀을 많이 먹는 이 문화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또 호박이 거의 주식이 되고 콩을 또 많이 먹으면서 영양의 균형을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타리카 지역 그리고 이 니코야 지역은 특징이 사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굉장히 낮고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유전자 길이, 그중에서 이 수명과 관련된 텔로미어의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수명이 긴 텔로미어의 길이가 늘어난, 텔로미어의 길이가 굉장히 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니코야 지역은 오랫동안 가난하고 소득이 적고 빈곤한 삶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은 적지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보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고 서로 사랑과 이 우정을 많이 나누는 유대감이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이도 안 좋았더라면 장수라는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삶은 빈곤할지라도 그 삶에 대한 태도, 자세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그들에게는 플랜드 바디라는 인생의 계획 을 세우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보니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자신의 어떤 처한 환경들을 가족과 또 친구들, 이웃들과 잘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이 블루존 책을 번역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니코야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99세고 이름은 베네란도 로페즈라고 되어 있어요. 니코야의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주택에서, 협소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집이었어요. 냉장고도 없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냥 천장에 줄을 하나 매달고 바구니를 이렇게 달아서 쥐가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 전부인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굉장히 뭔가 좀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 힘든 삶을 살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로페즈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99세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어떤 이 삶에 굉장히 진정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좀 더 보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라는 너무 이렇게 예쁜 마음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득도 적은데 마음도 굉장히 이 좁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면 이런 건강한 삶을 만들지 못했겠죠.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아주 소박하게 먹으면서 삶의 태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장수라는, 그것도 건강한 장수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코야 역시 사르디냐처럼 이 문명으로부터 뭔가 고립된 상태에서는 장수를 유지했지만 점점 이제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인터넷 발달, 뭐 관광지로 개발 이렇게 되면서 정크푸드, 뭐 합성 가공식품,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뭐 피자, 이런 치킨 이런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블루존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도 좀 비슷한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음식의 문화가 전통 스타일이 이제 깨지고 문명화되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수가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무려 이 니코야 남성이 코스타리카에 비해서 예전에는 1910년 이전에 태어난 남성들은 그 차이가 6년이 넘는, 약
약 6년 반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1940년대 이후에 태어난 니코야 남성들은 그 차이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사실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음식의 문화 또 빠른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한 번씩 정말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니코야에서도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이제 뭐 국가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다 줄어들고 건강한 식습관도 많이 무너지는 건강한 삶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니코야에서는 콩, 옥수수, 호박 이 세 가지를 주로 먹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옥수수와 콩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아를 통해서 탄수화물도 복합 탄수화물도 섭취를 하고 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풍부하게 먹고 있습니다. 또 콩 중에서도 검은 콩은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검은 콩을 통한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항산화 성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는 다양한 곡물을 포함한 식물성 옥수수, 콩, 호박 위주로 섭취를 하고 나머지 20%는 이렇게 콩과 옥수수, 호박을 중심으로 또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또 이 니코야 지역에서 나는 작은 달콤한 이 고추가 있는데요. 이 달콤한 작은 고추가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수도 있죠. 고수도 많이 먹고 있고 혈당도 낮추고 심혈관 질환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코넛도 많이 먹고 있는데 코코넛은 한때 뭐 좋다 나쁘다 여러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코코넛 오일을 오일 풀링이나 또 어떤 상처 치료나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블루존 지역에서도 건강한 지방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이다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식물성의 건강한 포화지방인 코코넛은 우리 몸의 뭐 혈관을 막는 그런 게 아니고 포화다 불포화는 이제 구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물성의 포화지방으로 굉장히 좋은 성분이 바로 코코넛 오일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호박은 니코야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카로티노이드가 굉장히 함량이 높죠. 또 몸에 좋은 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식이섬유가 많아서 호박도 이 니코야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니코야 사람들은 플랜드 바디라는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표 세우기입니다. 백세인들의 특징을 보면 다들 이 삶에 대한 굉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뭔가 작은 거라도 기여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수 마시기인데요. 경수라는 것은 칼슘,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니코야의 물은 코스타리카 중에서도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은 물입니다. 또 이 칼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뼈도 튼튼해지고 그 관절 골절에도 골절 예방에도 좋지만 특히 칼슘은 신경작용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신경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평소에 내가 뭔가 갑자기 예민해졌다, 뭔가 좀 불안정하다, 화가 잘 난다 이럴 때는 칼슘이 내 몸에 잘 공급되고 있는지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중심의 삶입니다. 가족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르디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 가족들이 3대 심지어 4대 이렇게 같이 살기도 하고 서로 손자 손녀들도 조부모를 굉장히 존경하고 서로의 삶의 어떤 목적의식 그리고 소속감들을 굉장히 고취시켜주는 끈끈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실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저녁에는 좀 가볍게 먹어야 소화도 편하고 또 잠을 깊게 잘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좀 적게 하고 칼로리가 적고 영양이 풍부한 콩, 옥수수, 호박 이 세 가지로 주로 식사를 구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유지하기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간다는 뜻인데요. 니코야 사람들은 굉장히 서로 왕래를 자주 하고 서로 함께 많이 웃는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히 일하기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논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백세인들은 나이가 있어도 항상 평생 육체 노동을 늘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양과 정도는 자기에게 맞게 하면 되니까요. 정원을 가꾼다든지 땅을 관리한다든지 손주를 돌본다든지 요리를 하는 등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이런 육체적 노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햇볕을 충분히 쬐기입니다. 참 햇볕을 거의 우리는 피하고 많이 살잖아요. 근데 니코야 사람들은 일단 햇볕이 많이 드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 또 햇볕을 많이 쬐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이 되는 걸로 다 알려져 있어요. 요즘 막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몇천 IU를 먹어야 된다 하면서 비타민 D 챙겨 드시는 분이 많은데 햇볕 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팔과 다리 일부분에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 합성,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이 정도 양은 충분히 합성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랜 역사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좀 단순하게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채소에 쌈에 그냥 보리밥 정도, 통곡물로 만들어진 잡곡밥 정도 이렇게 단순하게 먹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좋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니코야 사람들도 원주민이었던 초르테가 이족이 그들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토대로 쭉 이어져 왔는데 그들이 먹었던 식단이 바로 옥수수, 콩, 호박 이런 전통적인 식단입니다. 또 그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간의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린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지역입니다. 이 로마린다 지역에는 로마린다 의과대학도 있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식물성 식단, 거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도 있고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페스코테리언 해산물을 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 로마린다 지역 이 교회 사람들은 다른 미국인보다 무려 평균 10년 이상 더 오래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자연요법은 첫 번째는 맑은 공기입니다. 일단 공기가 좋아야 건강한 건 다들 아는 거고요. 두 번째 햇빛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또 공기가 좋고 햇볕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햇볕.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절제하면서 오는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서 병이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그냥 저녁 먹고 힘드니까 소파에 그냥 누워버리는 이런 것도 좀 절제력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 로마른다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휴식입니다. 하루를 온전하게 휴식하는 날로 보냅니다. 그들의 교회에 어떤 모임도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일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 휴식을 취하는 이 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어딜 가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항상 늘 몸을 움직이고 또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물성 식단입니다. 대부분 90% 이상 채식을 더 선호하고 있고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 이런 것들을 늘 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고기를 조금 먹거나 해산물을 조금씩 먹거나 우유나 유제품, 계란을 조금씩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대한 이 채식에 가까운 사람들이 10년 이상 더 장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물입니다.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고, 8번째는 신성한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좀 절제하면서 소중하게 또 서로를 또 아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엄격한 채식을 했을 때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고 보통 평균 미국인보다 10년 이상 수명이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려 9만 6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사람들은 완벽한 비건 식사하는 사람들, 또 락토오보 채식주의자, 또 유제품과 계란을 먹는 사람들이죠. 또 해산물을 먹는 페스코 채식주의자, 또 채식주의가 아닌 사람,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증가하기도 했고, 2형 당뇨 발병률이 무려 50%더 줄었고, 관상동맥 심장병 발병률이 60%그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육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률이 무려 46%더 높았습니다. 또 채식주의자들에 비해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체중도 9kg 더 늘어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유에 대해서도 이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로는 우유를 하루에 4분의 1컵 정도 마시는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25%더 높았고, 우유를 4분의 1컵 정도 마시는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30%더 높았습니다. 우유도 역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좀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진짜 채식이라는 것은 동물성 음식을 막 가려내고 안 먹고 이걸 까다롭게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신선한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멸치가루 성분 하나만 들어있어도 우유 성분 조금만 들어있어도 그 성분 하나 따져가면서 채식을 하는데 당뇨에 걸린 분도 있고 심혈관질환에 걸린 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제 탄수화물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 또 건강하지 않은 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린다 영양학과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채식은 어떤 성분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규제하고 이것보다 신선한 음식, 신선한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등을 최대한 살아있는 음식 형태로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짜 채식의 의미이고, 이 조한 사바테 박사가 말하는 5가지 이 건강 수칙은, 첫 번째는 일단 채식을 하면 수명이 2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심장 건강에 좋고 심폐 기능에도 굉장히 좋겠죠. 세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는 폐암,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죠. 네 번째는 체중을 늘 관리하는 겁니다. 체질량 지수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만으로 향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과 함께 오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콜레스테롤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간식으로 견과류를 먹는 겁니다. 저도 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공통적인 내용이라 반가웠는데요. 견과류는 뇌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학생들은 두뇌 성장 계속 해야 되잖아요. 견과류 섭취를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수명이 2년 더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로마린다에서는 거의 주식이 과일과 채소, 콩, 통곡물, 견과류입니다. 너무 흔한 거죠. 저도 늘 제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연이 준 그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너무 조리를 많이 하지 않고 최대한 가깝게 먹는 것, 이것이 다른 미국인에 비해서 10년이나 더 길게 살고 있는 건강한 식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에서도 이제 콩을 굉장히 다양하게도 많이 먹는데요. 우유 대신 두유를 먹습니다. 두유는 이제 우유에 있는 알레르기 성분들이 없고, 또 성장 호르몬, 항생제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좋고,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 효모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분들도 당이 있으신 분들도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이 맥주 효모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혈당도 조절이 되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또 단백질도 있고 면역력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먹는 것이 또 견과류입니다. 아주 간식으로
또 굉장히 잘 챙겨 먹는데요. 견과류로 만든 버터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줌씩, 한 줌은 최소 25g에서 50g 정도입니다. 견과류를 한 줌씩 먹으면 수명이 2년 이상, 2,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제 견과류를 무조건 하루에 조금씩 먹으면 고소한 맛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막 빵이나 뭐 과자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늘 볼 수 있게 식탁위나 뭐 거실에 잘 배치를 해서 수시로 견과류를 먹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또 오트밀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우리도 뭐 다이어트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죠. 네, 오트밀은 혈당이 높지 않으면서 철분이나 비타민 B군이 많고 또 단백질도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아보카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륨이 많고 또 당분이 적은 지방이 풍부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고 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 콩 굉장히 많이 먹죠. 콩은 뭐 렌틸콩, 완두콩, 뭐 병아리콩 모든 콩은 다 소화가 잘 되게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최고의 단백질이 공급이 되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혈당에도 또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금치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녹색 채소는 우리가 사실 먹을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또 섬유질,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때 휴식하는 습관입니다. 참 이 블루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여유 있게 사는 또 휴식을 잘하는 이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24시간 동안 하루를 완전하게 휴식을 하면서 특히 로마린다 사람들은 가족과도 굉장히 끈끈하고 또 동료애도 굉장히 좋고 또 신에 대한 어떤 믿음, 뭐 예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 특히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완전히 잘 쉬면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연결된 그런 유대감, 연결감, 서로의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죠. 또 그 하루를 또 잘 보내는 사람들은 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BMI, 체질량 지수 관리학입니다. 네, 체중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미국인들의 경우는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체중은 당연히 같이 오지만 뭐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 여러 질병들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기, 체중계를 좀 가끔씩 우리가 체크하는 거 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은 매일 규칙적인 산책을 하고 또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고강도의 어떤 강렬한 운동을 심하게 하는 문화는 아니고 이렇게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을 하면서 심장병 또 암을 예방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맞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신앙의 같은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서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서로 신념들을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굉장한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어떤 취향이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울릴 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해지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을 로마린다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으로 견과류 섭취하기입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심장도 건강하고 뇌도 훨씬 더 잘, 아이들의 경우 잘 성장합니다. 또 견과류 섭취해서 건강이 더 좋아진다라는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들은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도 다른 보통의 일반적인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장려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블루존 100세인들은 되게 나 자신만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자신의 어떤 보람을 찾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같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 또 어떤 그 행복 연구에서도
이타심을 가진 상태에서의 그 명상이 가장 그 뇌파가 안정적이고 가장 사람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것, 사회에 뭔가 작은 거라도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 매우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이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채식 또는 비건 채식이었고 이제 일부 뭐 페스코테리언이나 육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채식,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9만 명,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 특히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를 지금 한 5번 드셨다면 한 4번으로 줄이거나 양을 좀 많이 드셨다면 좀 조금씩 양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먹는 문화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4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고요. 그 전에 일찍 먹으면 먹을수록 잠을 자야 되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몸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숙면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몸무게를 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하루에 매일 5에서 6잔을 마실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70%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 지금 이제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건강한 음식, 운동, 수면 다 중요한데 저는 좀 인상적으로 많이 다가왔던 게 삶에 대한 이 태도였습니다. 정말 자연을 보고도 감사하는 마음가짐, 또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더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기여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정말 장수의 또 건강한 삶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항상 어떤 음식 먹을까만 우리가 좀 고민하기 쉬운데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어우러지며 잘 살 것인가, 또 내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뭘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좀 더 행복과 건강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좀 풍요롭고 또 마음도 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